밤에 장막이 드리워진 서울의 중심부 대학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검은 유리성처럼 우뚝 서 있었다. 낮의 활기와 소음이 모두 사라진 후 이 거대한 구조물은 고요하고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로비의 은은한 조명만이 대리석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밤을 지키는 소수의 존재들을 비추고 있었다. 이 고요한 밤의 파수꾼 중 한 명은 바로 리셉셔니스트인 레나였다. 레나는 30살의 흑인 여성으로 카라멜색 피부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단정한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차분하면서도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녀는 사실 그 누구보다 이 거대한 기업의 심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낮에는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속에서 그녀는 그저 기업의 얼굴 역할을 하는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업무는 단순한 응대를 넘어 이 건물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드라마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자본의 성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을 목도해 왔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는 야근 직원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로비에 나타나는 임원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깊은 상실감과 고독을 드러내는 상류층의 인사들까지 오늘 밤도 여느 밤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고요하게 빛나는 모니터와 커피 한 잔, 그리고 읽다만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밤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다. 주기적으로 울리는 경비 시스템의 작은 알림음, 그리고 가끔씩 로비를 청소하는 미화원에 바퀴 달린 카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그녀는 이런 고독을 좋아했다. 이 시간만큼은 그녀의 존재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밤은 이 예측 가능했던 고요가 깨지는 순간이 있었다. 자정이 막 넘은 시간, 로비의 거대한 회전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보통 이 시간에는 고위 임원이나 그룹의 중요 인물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었다. 그는 바로 강태준 대하그룹의 후계자이자 젊은 나이에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일군 인물이었다.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로 언론의 끊임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였다. 레나는 이미 그의 얼굴을 수없이 많은 신문과 잡지에서 보았다. 그는 언제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로비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가 알던 그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값비싼 슈트 대신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깊은 피로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걷는 대신 구석진 곳에 있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그 소파는 평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거대한 로비의 한 귀퉁이에 외롭게 놓여 있었다. 강태준은 등을 기댄 채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그의 표정은 고통스러웠고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했다. 그가 뿜어내는 깊은 절망감은 고요한 로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레나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그가 대학 그룹의 후계자나 젊은 거부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깊은 상실감에 빠진 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아왔다. 어떤 이는 성공을 위해 영혼을 팔았고 어떤 이는 권력을 위해 가족을 버렸다. 그리고 강태준처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그의 고독은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처럼 날카롭고 시렸다. 레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업무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 거대 기업의 후계자가 새벽에 나타나 깊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못 본 척해야 할까?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 당연히 모른 척하고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이 맞았다. 그녀는 단순한 리셉셔니스트였고 그는 그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가 그에게 어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주제넘은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녀에게 다른 것을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가면 뒤에 숨어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공감과 따뜻함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신중했다. 그녀는 리셉션 데스크 뒤에 있는 작은 탕비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찻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그녀는 최고급 커피나 값비싼 차 대신 평범하지만 향긋한 카모마일 허브차를 선택했다. 그녀는 이 차가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뜨거운 물이 차시 위로 쏟아지자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녀는 작은 쟁반에 찻잔과 함께 물병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강태준이 앉아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강태준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저 실례합니다만. 레나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자 강태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경계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 시간에 자신에게 다가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지만 지금은 그럴 힘조차 없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 같았다. 그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다. 마음이 힘들 때 따뜻한 차 한 잔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나는 그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아무 말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라도 이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강태준은 다시 눈을 떴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위선이나 가식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공감과 배려만이 담겨 있었다. 레나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그저 고통받는 한 인간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다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었지만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은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쟁반을 소파 옆에 작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놓아주고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편히 계십시오. 저는 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대답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이 밤이 그에게 조금이나마 덜 고독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레나는 다시 리셉션 데스크로 돌아와 자신의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모니터를 바라보는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로비 구석에 앉아있는 강태준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가 찻잔을 들고 천천히 그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이 찻잔을 감싸는 모습은 마치 얼어붙은 무언가를 녹이려는 듯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안도감으로 채웠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심코 어떤 운명의 문을 열어젖혔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고통을 보았고 그 고통에 작은 위로를 건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이 거대하고 차가운 기업의 성에서 두 개의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의 운명을 엮는 실타래의 시작이 될 줄은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책을 펼쳤지만 책 속의 글자들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로비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남자의 쓸쓸한 뒷모습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고독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는 작은 뿌듯함이 그녀의 밤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밤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처음 우연처럼 시작되었던 그 밤 이후 대아그룹 로비의 고요한 밤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강태준은 이제 한밤중에 종종 로비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났다. 그의 모습은 늘 비슷했다.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깊은 고뇌에 잠긴 채 로비 구석의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 그는 어떤 날은 그저 앉아만 있었고 어떤 날은 휴대폰을 쥐고 격렬하게 통화하다가도 이내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레나는 그의 존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그림자가 로비에 드리워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첫날처럼 차를 건네는 행동도 반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는 시간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를 주시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 표정의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배려의 표현이었다. 어느 밤 강태준은 평소와 달리 로비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리셉션 데스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레나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무슨 일 있으신가요? 레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강태준은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다. 그때 왜 저에게 차를 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냥 당신이 혼자 힘들어 보여서요. 레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녀의 단순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대답에 강태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제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돈, 명예, 권력. 그래서 그들은 제가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죠. 레나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내면의 고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니까요. 그녀의 말은 강태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 꽂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부유한 후계자로 보지 않고 그저 고통받는 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상실감과 고독을 그녀의 앞에서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와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의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가족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이 온통 이해관계와 계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꼈다. 레나는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녀는 그가 겪는 압박감을 이해했다. 그녀 또한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존재 자체보다 자신의 배경이나 외모로 평가받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특별한 조언을 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그의 말을 듣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시를 보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거대한 위로였다. 어느 밤 강태주는 평소보다 더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리 이사가 절 노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를 교묘하게 숨겨놓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만 방심하면 모든 것을 빼앗길 겁니다. 그룹도,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도. 레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리 이사, 즉 리진우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화려한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출근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오만함과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레나는 그가 직원들에게 얼마나 거만하고 무례하게 구는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일부 임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한눈에 위선적이고 위험한 인물로 판단했다. 리 이사는 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특히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을 더욱더요. 아마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저에게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태주는 그녀의 말에 의아해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니요. 리셉셔니스트는 이 건물의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레나가 설명했다. 누가 언제 건물에 들어왔고 누가 누구와 만났으며 어떤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지. 저에게는 모든 것이 데이터이자 정보입니다. 리 이사는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저를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저 기계적으로 응대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그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강태주는 레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친절한 리셉셔니스트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예리하고 전략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리셉션 업무를 넘어 기업 내의 모든 인간관계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리 이사는 비밀을 숨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방심하는 곳은 바로 가장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그의 일정이나 통화 기록,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정보 같은 것들이죠. 레나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리 이사가 평소와 달리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특정 인물들을 만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은밀하게 행동하는지 궁금했었죠.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강태주는 그녀의 말에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는 그동안 오직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이사회 임원들이나 거물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즉 로비의 리셉션 데스크에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이 올 때까지 대화를 나누었다. 강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패배감과 절망을 털어놓았고, 레나는 자신의 관찰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라고 조언했다. 그녀의 지혜는 그가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진정 동맹의 시작이었다. 한 명은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깊은 상실감에 빠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권력도 부도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예리한 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각자의 결핍을 채워나갔다. 강태준은 레나의 존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레나는 강태준의 신뢰 덕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모두의 눈을 피해서만 이루어져야 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리 이사는 레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들은 밤의 고독 속에서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적에게 맞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내딛기 시작했다. 레나와 강태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고독과 위로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구체적인 전략과 정보 교환의 장이 되었다. 강태준은 매일 밤 낮에 겪었던 리진우 이사와의 갈등과 압박에 대해 레나에게 털어놓았다. 리 이사는 교묘하게 태준의 프로젝트에 자금줄을 막거나 이사회 내부에서 태준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태준을 고립시키고 결국 그룹 내에서 그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리 이사는 절 점점 더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저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방해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보이지 않는 법이죠. 레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을 움직여 당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휘자를 찾아야 해요. 레나는 자신의 위치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리셉셔니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눈과 귀였다긴. 그녀는 리 이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예리한 시선으로 관찰했다. 그의 출퇴근 시간,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나누는 짧은 대화의 조각들, 그리고 그의 일정표에 기재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약속들까지.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녀는 리셉션 데스크를 지키는 동안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리사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태준이 진행하던 신규 사업 프로젝트의 발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태준의 능력을 의심하며 조롱했다. 회장님의 아드님께서 의욕은 넘치시지만 경험 부족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실패를 용납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완벽한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었다. 태준은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리 이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리 이사에게 반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리진은 이사는 중요한 손님을 로비에서 직접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레나의 데스크 앞에 잠시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레나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하며 그녀의 머리 위로 시선을 던졌다. 야근을 참 많이 하더군. 그가 말했다. 강태준 이사가 자네를 밤마다 찾아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이 거대한 회사에서 무슨 비밀스러운 일이라도 벌이고 있는 건가? 레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말은 분명한 경고이자 조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표정을 감추려 노력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의 개인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제 업무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그녀의 침착한 대답에 리 이사는 코웃음을 쳤다. 충실함이라 좋은 태도군.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특히 너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그는 레나의 얼굴을 훑어보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어떤 자리는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신이지 그렇지 않나. 그의 말은 레나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인종과 직업을 비하하며 그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단호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리 이사의 오만함 속에 숨겨진 불안감을 읽어냈다. 그는 태준과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의 조롱은 결국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레나는 리 이사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다. 리 이사의 위협은 그녀를 두렵게 하는 대신 그녀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했다. 그녀는 태준을 돕는 것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 불의와 오만함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태준은 리 이사에게 모욕당한 이야기를 레나에게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깔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돕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리 이사가 당신을 모욕한 것은 그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레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당신이 이사회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말은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당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기를 바라죠. 레나는 리 이사가 남긴 모든 위협을 태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밤마다 몰래 수집한 정보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리 이사가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몰래 만나던 사람들의 사진, 그들이 사용하던 은밀한 통로의 기록, 그리고 그의 통화 목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알 수 없는 번호들까지. 강태준은 그녀가 보여준 정보들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걸 언제, 어떻게 다 찾은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자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레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리 이사는 당신을 볼 때 늘 위만 보았고 저는 아래서부터 위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늘 높은 곳만 향해 있었기 때문에 발밑에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돌멩이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태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레나의 존재는 더 이상 그에게 고독한 밤을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날 밤 레나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리 이사가 자주 사용하던 비밀스러운 파일 공유 시스템의 로그인 기록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의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이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나타나 있었고 그 파일의 제목은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 이름은 그룹의 오래된 비공식 프로젝트 중 하나로 과거 한 차례 실패했던 사업이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이름이었다. 레나는 직감적으로 이 파일이 리 이사가 숨기고 있는 비밀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리진우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명의 흑인 리셉셔니스트가 있었다. 레나와 강태주는 이제 단순한 조언자와 피상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적에 맞서 싸우는 동맹이었다. 그들의 밤은 이제 전략 회의의 시간이었다. 태주는 레나가 모아준 정보들을 바탕으로 리진우 이사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레나의 예리한 통찰력에 경탄했다. 그녀가 발견한 프로젝트 피닉스 파일은 리 이사가 수년간 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오래된 실패작으로 태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다. 하지만 리 이사는 그 실패작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리 이사는 이사회에서도 강력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들도 모두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도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레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리 이사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그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찾아야 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레나는 자신이 모아둔 정보들을 바탕으로 리 이사에게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명단에는 불공정한 이유로 해고당한 베테랑 직원, 리 이사의 압력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기해야 했던 젊은 팀장, 그리고 리 이사의 비리를 목격하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비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레나는 이들을 조용히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과 강태준트 회장의 명분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억울함을 털어놓으며 리 이사의 비리 증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도움은 마치 거대한 퍼즐에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주는 것과 같았다. 레나의 계획은 섬세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리셉션 데스크에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작은 USB 드라이브를 설치했다. 이 드라이브는 이사회 회의실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는 이 드라이브를 통해 회의 자료가 오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주요 목표는 리 이사가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놓은 파일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D-Day가 왔다.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이사회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리 이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 태준과 그룹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태준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신에게 덤벼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태준은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리셉션 데스크를 지나치며 레나에게 마치 승리자의 미소와도 같은 오만한 미소를 보냈다. 레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과도 같은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레나는 리셉션 데스크에 컴퓨터 화면을 주시했다. 그녀의 눈은 회의실 네트워크를 통해 오가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훑고 있었다. 그녀는 리 이사가 제출한 발표 자료 파일이 아니라 그의 개인 노트북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파일에 주목했다. 그녀는 그 파일이 바로 프로젝트 피닉스와 관련된 자료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파일명은 PXI-71입니다. 이사님의 발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준은 레나의 메시지를 보고 긴장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이사회에 조용히 앉아 리 이사의 발표를 들었다. 리 이사는 태준이 진행하던 신규 사업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그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자신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들렸고 그를 지지하는 이사들의 동의를 얻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리 이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의 프로젝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리 이사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사회에 제출된 공식 문서와는 다른 리 이사님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비공개 자료들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태준의 말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리 이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공식적인 자료 외에는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습니까?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정보보안팀 팀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리 이사님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px-7이라는 파일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리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태준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태준의 손에 넘어간 뒤였다. 정보보안팀 팀장은 태준의 명령에 따라 리 이사의 노트북에 원격으로 접속했고 px-7이라는 파일을 찾아 화면에 띄웠다. 파일이 열리자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 파일 안에는 리 이사가 지난 몇 년간 그룹의 자금을 빼돌린 상세한 내역과 그 비자금이 흘러간 곳, 그리고 그에게 협력했던 이사들의 명단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리 이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조작된 파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태준은 레나와 함께 준비한 다른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리 이사에게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의 진술서, 그들이 제공한 내부 자료들, 그리고 리 이사의 은밀한 통화 기록들까지. 모든 증거들은 리 이사의 죄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결국 리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파멸을 불러왔고 그를 믿고 따르던 이사들 또한 그의 몰락과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다. 태준은 이사회를 성공적으로 장악했고 그룹의 미래는 그의 손에 다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있는 약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로비로 내려왔다. 그는 레나의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다. 레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히 사려 깊은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승리에 대한 희열과 뿌듯함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구원자였고 그는 그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준 사람이었다. 그들의 밤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의 서광기였다. 리진우 이사의 몰락은 대하그룹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그의 탐욕으로 얽혀있던 부패한 네트워크는 뿌리째 뽑혔고 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의 파도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더 이상 불안에 떨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사회와 직원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는 그동안 리 이사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불합리한 규정들을 과감히 철폐했다. 그의 리더십은 단지 이사회를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전체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의 변화는 레나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레나를 만나기 전에는 기업을 그저 이윤을 창출하는 거대한 기계로만 보았다. 하지만 레나의 시선으로 기업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는 기업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한 명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업의 가치가 단순히 매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행복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러한 인식 변화는 곧 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며칠 후 태주는 레나에게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리셉션 데스크가 아닌 자신의 집무실이었다. 레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그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태주는 그녀에게 가장 좋은 좌석을 권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자신감이 넘쳤다. 레나 씨, 당신의 도움 덕분에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중요한 가치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회사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까지 구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레나는 겸손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용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뿐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고독한 밤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이어서 레나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저는 당신에게 정식으로 그룹의 전략 기획실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예리한 관찰력과 통찰력은 단순히 리셉션 데스크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입니다. 우리 그룹에는 당신과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레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한 번도 그런 높은 자리에 대해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보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녀와 함께 그룹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했다. 이 자는 당신이 단순한 리셉셔니스트가 아니라 대하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태준이 덧붙였다. 레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동시에 앞으로 태준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빌딩의 가장 낮은 곳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태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거대한 기업의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신뢰했으며 각자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공유함으로써 뗄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했다. 태주는 레나의 존재 덕분에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아픔과 상실감은 레나의 따뜻함과 지혜로 치유되었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몇 달 후 레나는 더 이상 로비의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룹의 새로운 전략 기획실장으로서 태준과 함께 그룹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더 이상 빌딩의 가장 낮은 곳이 아닌 태준의 집무실 바로 옆에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레나와 함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노을이 지는 서울의 도심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밤도 고독하지 않을 테니까요. 레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따뜻하게 맞닿았다.
한때는 차가운 대리석 로비의 고독한 밤에서 우연히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새벽을 함께 열어가는 따뜻한 사랑과 존경의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권력의 암투와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했던 이 거대한 기업의 성에서 그들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억만장자를 구한 리셉셔니스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야기였다.